네, 지금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희웅 논설위원, 홍신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미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네, 우선은 사실 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의 이 소소한 스몰 토크라든지 케미 같은 것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어제 경주 화백센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 각국 정상들을 한 명 한 명씩 영접을 했었거든요. 시 주석이 10시 2분쯤 가장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인사를 했었어요. 다소 좀 시 주석의 굳은 표정이었는데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할 때는 이 대통령과 좀 웃으면서 풀어진 분위기로 회담장에 입장을 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그 시 주석이 가장 늦게 도착한 거에 대해서는 중국 차량 행렬이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으로 원래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좀 밝혔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경주의 맛을 좀 즐기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황남빵을 보자기에 싸서 선물을 했었고요. 시 주석이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다른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좀 무표정한 모습도 많이 보여서 저는 이게 분위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으로 지켜봤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현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 주석, 제가 이제 베이징에 3년 있었는데 그쵸.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원래 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래서 저거 볼 때는 일반적인 표정이다. 네, 그걸로 유추하기는 조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결과를 봐야겠죠. 네, 이제 곧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또 논의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도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주선언은 먼저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또 번영을 기본틀로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 에이펙의 핵심 현안들을 주요 논의로 포괄해서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선언에서는 문화창조 산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는데요. 이렇게 문화창조 사업을 명시한 건 에이펙 첫 정상의 문서가 됩니다. 정상들은 또 에이펙 AI 이니셔티브와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을 했습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걸 약속한 거고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산 고령화 등 전 세계가 좀 같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서 또 마련이 됐습니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현대화하고 또 기술 기반한 보건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서요, 내년에 에이펙 인구정책 포럼을 열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주 선언을 하려면 21개 회원국들의 모든 의견이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확실히 이게 경주 선언이 나올 것이다 확답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교수님께서는 주목해 보셨나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의장국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하는 것은 외교 현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거의 경주선언 채택이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주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두가 관심이 주목됐던 부분은 과연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모이는 자유무역, 다자무역, 개방적인 이라는 그런 억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인 그러한 통상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이라는 어떤 그 에이펙 정상회의의 근원적인 목표 자체도 그런 얻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나 AI, 그다음에 인구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경제선언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유무역, 다자무역, 개방적인 이런 녹두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요. 이번에 선언에 나온 것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런 말보다는 견고한 무역 네. 및 투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의 성장과 번역, 시장 주도적인 방식, 경제 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조율 역량이 돋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자무역, 자유무역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시 주석이 연설에서도 이 다자무역 얘기를 좀 강조하는 듯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바라보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하면서 미국이 다자무역에서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를 좀 줬고 반면에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 즉 다자무역의 수호자 자유무역과 자다무역의 수요자로 이제 위상을 확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무역지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한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주도권 다툼 이런 부분이 세계 경제, 우리 경제를 포함해서 지역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나갈지 그리고 역학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미중 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또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뭔가 움직임이 있을까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양자 정상회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에 양국 간에 갖고 있는 의제들을 다루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더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감한 부분,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 뭔가 좀 전략적인 입장을 잘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항상 회자가 되고 있는데 두 정상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민감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개벽 입장하실 때 처음 두 정상이 만났잖아요. 처음에 무표정하게 시진핑 주석이 있다가 같이 걸어 들어가시면서 좀 웃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 정상이 보여준 그런 보다도 화기애애하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렇게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그러한 분위기가 연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라든지 민감하고 까다롭고 난처하게 하는 그러한 의제보다는 서로 윈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자유무역- 때는 네. 조금 상견례적인 입장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교수님께서는 해주셨는데 사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게 11년 만이고 네, 또 앞서서도 다자무역이나 관련돼서 발언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비핵화 문제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네.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좀 관례적인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내용을 미리 점치는 것보다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경주 선언이요. 거기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7시 반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고 오늘 새벽까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주 선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에이펙에서 알고 있는 말씀하셨듯이 다자주의, 자유무역 그런 부분이 핵심인데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가장 애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4번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한다. 그리고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도출해내기 위한 뭐 조율을 힘겹게 해낸 흔적이 아닌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잖아요. 지금 시진핑 대통령과 나머지 정상들은 남아있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만에 갔죠. 가서 지금 보도로는 헬로윈 파티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의를 무시하고 간 건데 그런 만큼 재무장관을 남겨뒀지만 협의를 도출하는데 그만큼 애로가 있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애로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좀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시 주석 입장에서도 내년 에이펙 개최국이기도 하니 조금 더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양보를 조금씩 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성명이 안 나오는 사태는 막아야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 뭐 더 나아가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싶었던 게 에이펙 마무리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비와 관련돼서 조금 분위기가 좋은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대통령이 나비가 잘 날아가서 내년에도 좋을까요 했더니 시 주석이 또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제 만찬장에 참석을 했거든요. 만찬에서 있었던 일화를 언급을 한 겁니다. 시 주석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만찬장에서 이 대통령께서 내년에도 나비를 날릴 거냐고 물으셨고 나는 그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가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이펙 폐막 후에 기자회견을 따로 가졌거든요. 거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젯밤 이제 시 주석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다가 나비가 날아왔는데 어제 날린 나비는 로봇이었거든요. 모터 소리가 나서 내년에는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시 주석이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이어지고 발전하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이 들어와서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태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에이펙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에이펙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 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에이펙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영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 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폐막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다시 듣고 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다고요?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의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중국 매체가 그 한중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경제 분야를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과도 좀 부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광고 잠깐 보시고 MBC 뉴스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